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과 경기 침체, 여기에 집중호우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많은 분들이 삶중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난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생존의 위험을 받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약자들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재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대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중 제21주일인 이번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문은 돈이 많고 권력이 높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욕심과 집착,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무관심했던 이들 안으로 들어가 함께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지난 19일 교구 사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사제 119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는데요. 교구장 특임 사제로서 사제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꾸라또르 사제와 주교자 성당에서 성모일도를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 전담 소임에 주교자 기도 사제 직책이 신설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인사 발령 내용을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제 인사로 사제 119명이 새로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 118명, 수도회 소속 사제 1명입니다. 홍성만 신부와 안병철 신부, 고석준 신부, 허중식 신부는 사목일선에서 물러나 성사전담 사제의 길을 걷습니다.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읍 신부는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문화홍보국장 유한민 신부는 홍보위원회 총무를 겸합니다. 개포동 분당 주임 오승원 신부는 사회사목국 한마음한봉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고 중견사제연수원 운영위원 방정영 신부는 사회사목국 노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강진영 신부는 병원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제11 강남지구장엔 여의도동 본당 주임 황성학 신부가, 제17 강서지구장엔 공항동 본당 주임 윤정한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또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정책실장 최용진 신부는 베드로 사목연수에 들어가고 보도주간 정수용 신부는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어 화곡이동 본당 보좌 조승현 신부가 후임으로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에 부임합니다. 이번 인사인 직책 개편과 함께 새로운 직책도 만들어졌습니다. 요셉의원을 운영하는 법인인 요셉나눔 재난법인은 사회사목국에 소속되고 병원사목위 서남한방병원 원목실,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까리타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운영을 종료합니다. 민족화해위원회는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 대리 직속기구에서 교구장 직속기구로 변경됩니다. 서울대교구는 민하위가 교구장 직속기구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서울대교구장이 평양교구장 서리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또 동서울지구의 역삼동 본당과 서서울지구의 흑석동 본당을 직능별로 책임있게 사목을 수행하는 직능별 사목 시범본당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교구장 특임사제로 사제를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할 꾸라또르 직책과 성물도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전담 소임에 주교자 기도사제 직책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꾸라또르엔 김명섭 신부가, 주교자 기도사제엔 여인영 신부, 유승록 신부, 정은필 신부, 박경근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교구는 주교자 기도사제에 향후 사제 4명을 더 임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대교구 내 27개 본당은 새 주임 신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홍인식 신부는 목삼동 본당 주임으로, 임상만 신부는 반포 본당 주임으로, 박원주 신부는 일원동 본당 주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오류동 본당 주임에 이기현 신부, 개포동 본당 주임에 이경상 신부, 도남동 본당 주임엔 정세덕 신부가 부임합니다. 또 예수의 지영규 신부는 신월동 본당 보좌로 임명됐습니다. 예수의 소속 사제가 본당으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이재돈 신부는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영성연구소 소장을, 이준성 신부는 한국중독연구재단 사무총장직을 수행합니다.
새 소임을 맡게 된 사제들은 이달 30일 부임합니다. CPBC 장인민입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에서 열린 2022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흘간의 세션에서는 디지털 격차와 가짜뉴스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세계 언론인들과 청년들은 더 나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향한 이번 세계총회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향한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린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에는 33개국에서 300여 명의 커뮤니케이터들이 모였습니다. 커뮤니케이터들은 디지털 격차로 소외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짜뉴스 등 디지털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시대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기후위기도 총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위기에 처한 공동의 집을 지키는데 미디어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므로 공동의 집의 변화를 기대하고 또 우리 시대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 커뮤니케이터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느꼈고 고궁을 찾아 한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17일 진행된 한국의 시간에서는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장 옥현진 주교가 발표에 나서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한국 교회의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탄생에 박흥식 감독과 배우 윤시윤 씨가 총회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We feel we leave this Congress spiritually and professionally enriched. We believe that through the renewing power of the Holy Spirit, we can achieve peace in the digital world. 시그니스 참가자들은 어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에서 봉헌된 감사미사로 세계총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머리를 맞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 이제 총회에서 이뤄진 논의와 결의를 실천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2022 시그니스 서울 세계총회는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지난 15일 막이 올랐는데요.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발전된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시그니스 세계총회 개막 현장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변화된 언론의 환경과 그 과제를 짚어본 토론의 장이 펼쳐졌는데요. 참석자들은 언론이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전문성과 신뢰 회복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18일 열린 시그니스 세계총회 폐막식에서는 가톨릭 언론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담은 성명서도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회를 선언합니다. We announce its opening. 전 세계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축제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오늘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총회의 열기는 첫날부터 뜨거웠습니다. 모두 33개국에서 300여 명의 커뮤니케이터들이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무엇보다 강조되는 점은 바로 발달한 디지털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그니스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경청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터들에게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I would also encourage you to consider the many communities in our world that remains excluded from the digital space, making digital inclusion a priority of your organization planning. 메타버스 등 비대면 기술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인격적 만남은 어려워진 팬데믹 시기. 총회 명예대회장 정순택 대주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가톨릭 언론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의 매력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톨릭 언론인을 비롯한 커뮤니케이터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전했고 동시에 유일하게 분단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총회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총회의 여정은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활용해 평화와 복음화에 나아갈 길을 찾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IT 인프라와 기술력, 시장 발전에 있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한국의 디지털 환경을 자유롭게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복음화의 실천에 있어 디지털 미디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스터디데이즈 세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초연결 시대에 고립된 개인이라는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션에서는 최초의 평신도 출신 교황청 홍보부 장관인 파올로 루피니 박사가 기조 강연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루피니 박사는 우리 시대의 역설은 분열이라며 모두를 하나로 묶는 디지털 세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까지 펼쳐지는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향한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이 야기한 미디어 환경 변화는 저널리즘의 위기도 나왔습니다. 교묘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와 각종 선전이 우리의 눈과 귀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저널리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근엔 독재 권력이 IT 기술을 이용해 정보 통제력을 강화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라는 걸 알고 디지털은 엄청난 그 인류의 혁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독재 권력이 어떤 언론을 차단하고 컨트롤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그걸 노라고 할 수 있는가? 가짜뉴스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등 조작된 정보가 인터넷상에 만연한 점도 문제입니다. 이 같은 조작된 정보들은 언론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위기 속에서 가톨릭 언론인들은 전문성과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러시아의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의 편집장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미디어가 발전하더라도 정보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을 확인하는 기존 저널리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Мы не должны забывать одного, что в принципе многие из нас знают, как лечить болезни, но когда приходится ложиться на хирургический стол, лучше, чтобы это был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хирург, а не любитель. Так и с медиа. Это все не может заменить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потому что обязанность профессионала проверить каждую новость и отвечать за каждый факт.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장 김민수 신부는 사회에 만연한 불신 극복에 종교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는 높은 호감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의 저장고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는 종교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는 천주교의 사회적인 신뢰와 영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그에 따른 천주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외 천주교회는 한 목소리로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의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어제 감사미사 강론에서 서울 시그니스 대회가 커뮤니케이션의 언어와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또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 의장 찰스 마운보 추기경은 디지털화된 세계 속에서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언론이 분쟁을 막고 평화를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16일 개막 이후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들이 함께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승수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조직위원장은 폐회사에서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회에 함께한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And all those who are taking part through online media and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thank you for taking part in the 3-day 2022 Cygnus World Congress in Korea.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공동명예 대회장 염수정 추기경은 언론인들이 앞장서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가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그니스 회원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역할은 막중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영준 시그니스 코리아 회장은 극단의 세상 속에서 가톨릭 언론인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Despite the advantages of instant and fast digital media, this puts a sound balance of media and the value of thoughtful deliberation at risk. 아울러 이번 폐막식에는 총회 각 세션의 내용 등을 종합해 가톨릭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사명을 정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언론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의를 옹호하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배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We need to cultivate the journalistic values of advocating for justice, holding authorities to account, and establishing common ground through well-researched contact and nuanced explanation, so as to provide a guiding light for our readers, viewers, and listeners. 한편 폐막식에 앞서 우리 삶의 터전 지구를 지키기를 주제로 스터디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에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태평양 루터신학교 신시아 모에로베다 교수는 생태학적 전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개인과 가정, 국가 모두 영성을 포함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이 과정을 가시적으로 표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소비 감소 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세션 토론을 맡은 조경자 수녀는 인간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시대의 영적, 문화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교황청의 여러 매체를 관리하고 홍보를 전담하는 기관이 교황청 홍보부인데요. 책임을 맡고 있는 파울로 루피니 장관이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특히 평신도이자 전문 언론인 출신이란 점에서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목이 쏠렸는데요. 먼저 기자회견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루피니 장관은 또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를 예방하고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찾아 특별 대담도 출연했습니다. 루피니 장관의 방한 행보를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파울로 루피니 교황청 홍보부 장관은 먼저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데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분당국인 한국에서 전 세계 가톨릭 언론인과 커뮤니케이터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을 통한 화합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 평신도가 지니는 역할이 각별하다는 점도 이번 총회 개최의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I think that you know better than me, but sure how particular is the history of Catholic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and how important it was and it is the role of laity. 루피니 장관은 커뮤니케이션의 홍수 속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거짓 정보와 뉴스를 꼽았습니다. We all knew that news are everywhere. We don't suffer anymore the lack of news. Maybe we suffer the fake news. 그러면서 이번 총회 주제인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통해 기대하는 건 소통을 통한 더 나은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The magisterium of the Church concerning communication is based on the seek of truth, and the seek of truth doesn't come from the top, comes from the bottom. That comes from below. Oh, yes. So what the Church is saying, anyone has to feel committed to seek the truth.
교황청 홍보부의 역할과 소명에 대해 루피니 장관은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와도 소통함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Ogni istituzione, così come anche ogni azienda, sa che la migliore comunicazione è la costruzione di una relazione profonda con l'altro. 파올로 루피니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첫 평신도 출신 교황청 장관에 임명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1979년부터 이탈리아 여러 지역의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활동한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다수의 저널리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운영하는 TV 채널 TV2000 국장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올해로 4년째 교황청 홍보부 장관으로서 교황청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시그니스 세계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파올로 루피니 교황청 홍보부 장관. 총회 첫날 기조 강연에 나선 데 이어 어제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사회홍보위원장 옥현진 주교를 만났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진행된 이날 접견은 3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건설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총회에서 여러 국가의 청년들을 만난 루피니 장관은 한국 교회의 청년들에 대해 물었고 이 주교는 청년 성소자 수가 감소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이에 대해 루피니 장관은 한국 교회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이라며 성소 문제와 청년 사목에 대해 교황청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홍보부 장관으로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매체가 발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가톨릭 언론은 콘텐츠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Pensare che la comunicazione della Chiesa debba essere basata come fosse sul marketing, come se noi vendessimo una macchina, ma con la consapevolezza che la vera forza della comunicazione è la verità degli incontri. 루피니 장관은 이날 가톨릭 평화방송을 찾아 보도주간 정수용 신부와 함께 대담도 진행했습니다. 대담에서 루피니 장관은 가톨릭 언론의 역할에서부터 홍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자들과 언론인들에게 누구도 교회 안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역할에 집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열린 대담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10일과 11일 CPBC 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루피니 장관은 대담 이후 교계 언론 기자들과도 만났습니다. 루피니 장관은 장관 취임 이전에 이탈리아 일반 언론사와 교계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언론인 출신입니다. 복음적 가치를 전하는 가톨릭 언론인들에게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l ruolo dei media cattolici è quello di essere sale del mondo. Sale nel mondo è una cosa che devono fare i media cattolici, secondo me, è coinvolgere i più giovani, le giovani generazioni, quelli che vanno a scuola, nel nostro sistema di comunicazione. Dirgli scrivete per noi, fate radio con noi. CPBC 김형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난 17일 일반 아련에서는 여러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단상 위로 어린이가 올라가는가 하면 교황 곁을 지키던 스위스 군의병이 갑자기 실신하기도 했는데요. 바티칸 바오로 6세 홀로 가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반 아련에서 노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교리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노인과 젊은이의 대화, 이를 통한 세대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Dove i bambini, dove i giovani parlano con i vecchi c'è futuro. Se non si dà questo dialogo fra vecchi e giovani, il futuro non si vede chiaro. L'alleanza dei vecchi e dei bambini salverà la famiglia umana. 그런데 교황 발언 이후 갑자기 한 어린이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팔 반바지 차림의 어린이는 단상 위를 가로질러 교황에게 향했습니다. 교황은 인자한 미소로 어린이를 맞이했습니다. Ti piace stare qui? Accomodati. Accomodati lì. 따뜻한 인사를 건넨 교황, 단상 위로 올라온 어린이의 모습을 보고 떠올린 생각을 전했습니다. Nell'udienza parlavamo del dialogo fra vecchi e giovani. Questo è stato coraggioso questo,
rimane tranquillo. 단상 위로 올라온 어린이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 세대가 노인들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는 일반 아련이 끝날 때까지 교황의 옆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일반 아련에서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스위스 근위대원이 갑자기 실신한 것입니다. 교황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근위병을 바라봤고 실신한 근위병은 곧바로 의식을 되찾고 응급처치를 위해 바오로 6세호를 떠났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혈압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유럽을 뒤흔들고 있는 폭염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전쟁과 테러,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폭우와 폭염 등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기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로마 클럽이 발간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을 예견한 보고서인데요. 성장의 한계가 전망한 2022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년 미국 뉴욕, 물과 식량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급기야 폭동이 일어납니다. 1973년 제작된 영화 소일랜트 그린에는 과일과 채소, 고기 등 천연식품이 사라진 2022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50년 전 인류는 21세기를 자원 부족과 환경이 파괴된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세계 과학자와 경제학자, 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로마 클럽이 1972년 발간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대표적입니다. 로마 클럽은 미국 MIT에 의뢰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컴퓨터 모델이었던 월드3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성장의 한계는 미래를 크게 5가지 조건으로 바라봅니다. 인구 급증과 공업화, 식량 부족, 자원 고갈, 환경 오염입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식량은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공업 생산은 쉬지 않고 발생하는데 지구의 한정적인 자원은 결국 고갈되고 그 영향을 받아 환경오염이 가속화된다는 설명입니다. 성장의 한계는 인류가 1970년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세계의 성장이 100년 이내에 멈춘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출간 후 논쟁거리를 던졌고 50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 전망은 예상에서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등 유례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세계 식량 생산량이 감소한 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전 세계 4,900만 명이 기근 위기에 직면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장의 한계가 주는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성장만 추구하는 건 인간의 탐욕이며 탐욕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가르칩니다. 무한한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생태적 회심이 절실하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 15일은 가톨릭교회의 4대 의무 대축일 가운데 하나인 성모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전국 각 교구와 본당들은 일제히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는데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성모승천 대축일 메시지를 통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신앙의 다리, 사랑의 다리, 그리고 통합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마리아께서 승천하셨다가 주교자 명동대성당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주교들, 사제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입당합니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어 희망을 주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답게 거룩하고 웅장한 전례가 돋보입니다. 해마다 성모승천 대축일은 우리나라가 77년 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광복절이기도 해 의미를 더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겪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성모승천 대축일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과 죄악, 폭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쟁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큰 악행으로 평화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죄악과 폭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2해가 넘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속적인 고통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대주교는 따라서 교회가 성모님을 모범 삼아 3가지 다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지루한 팬데믹 현상으로 느슨해진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삶에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신앙의 다리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성모님은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이라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전구하고 계십니다. 정대주교는 이어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제적 나눔과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는 사랑의 다리 역할과 함께 치유의 다리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들 모두 험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신앙의 다리, 사랑의 다리, 통합의 다리가 되어 세계와 국가 또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보편지향 기도에서 교회와 우리나라, 고통받고 있는 이웃,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은총을 청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교구를 비롯한 전국 각 교구와 본당들도 오늘 일제히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CPBC 이희입니다. 인생을 자서전에 담는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어르신들이 지난 삶을 그림책으로 그려내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세대 공감 있다 프로젝트인데요. 청년이 어르신들의 인생을 듣고 써내려가는 자서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풋코스너트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활기를 띠고 있는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서울대교구 하계동 본당은 아이들이 올해 초와 비교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성당에 몰린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릴 적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어. 한 줄기 빛을 기대했지만 전쟁이 찾아왔지. 한 어르신의 어린 시절이 사파로 간결히 표현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고생을 덜하고 싶어. 교복을 입은 17살의 모습으로 그려진 어르신도 있습니다. 알록달록 개성이 담긴 그림은 모두 세대 공감이 있다 프로젝트로 완성된 어르신의 자서전 일부분들입니다. 세대 공감 있다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이 털어놓는 인생사를 청년들이 자서전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르신 7명의 삶의 이야기가 자서전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5월부터 4달 동안 이어진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활동가는 자서전을 만들며 어르신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너무 배우고 싶은 멋진 어르신의 삶이었어요. 저희도 어르신처럼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책 속에 참여 어르신은 희로애락이 담긴 삶의 여정이 책으로 엮어지는 과정이 벅찼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써주십니까? 참 감동이 있었어요. 참 좋았고요. 거기에 써주니까 내가 나중에 우리 손녀한테도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문간 이사장 이문수 신부는 세대를 아울러 완성된 이번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너무 열심히 이 아름답게 이 콘서트장을 꾸며주셨고 공연도 준비해주셨고 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무사하게 책을 잘 쓰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성북구청과 이따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특별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협력으로 완성됐으며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주일 오후 4시 어린이 미사 시간. 한눈에 봐도 아이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미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60명가량. 복사, 해설, 독서, 성가와 반주까지 모두 아이들이 직접 합니다. 강론은 흥미진진한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를 맞히면 은총시장에서 사용할 은총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성당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내일이 무슨 날인지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예요. 자, 1번 주님 승천 대축일, 2번 예수부활 대축일, 3번 성모 승천 대축일. 어느 걸까요? 평화의 인사를 나눈 후엔 신나는 율동과 함께 공동체송을 부르며 신앙을 다집니다. 주님, 주님, 공동체를 만들라. 주님을 공동체를 미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사제에게 몰려듭니다. 맛있는 사탕을 고르려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활기가 넘치는 하계동 본당.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사에 오는 아이는 19명에 불과했고 주일학교 교사는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부주임으로 부임한 이원석 신부는 직접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이름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 교구 청소년국에서 사목하며 청소년 상담학과 청소년 지도학을 공부한 경험을 10분 발휘했습니다. 일단은 마음을 얻으려면 제가 직접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좀 발로 뛰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외우고 이제 자모회분들 이야기를 좀 기억여 듣고. 이 신부는 어린이 미사와 주일학교를 알리기 위해 주보와 포스터, 카톡과 SNS 개설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동원했습니다.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성당을 떠났던 아이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소문이죠, 엄마들의. 주일학교 교사 모집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부터 예전에 교사를 했던 청년들까지 돌아오면서 6개월 만에 8명이 채워졌습니다. 1호 교사인 교감 신무진 씨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금 늘어나면서 되게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성당 분위기가 달라진 걸 피부로 느낍니다. 전에는 좀 성당 안이 좀 비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꽉 찬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죠. 애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자모회도 바빠졌습니다. 점차 이제 늘어가면서 40명, 50명, 이제 60명 정도까지 가니까 조금 이제 간식 준비하는 건 정신이 없어도 그래도 기쁩니다. 네. 어린이 미사와 주일학교 활성화는 본당에서도 큰 화제거리입니다. 요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미카엘 잘한다 뭐 이런 거죠. 올해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은 하계동 본당.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로 시끌벅적해질 전망입니다.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뭐 장난치고 하는 게 너무 좋고 좀 더 시끄러운 성당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 기다려지게 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얘들아 사랑해.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그가 정권 교체를 외치며 대통령에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인 경우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로 이전해 다수의 기관이 몇 달 사이 연쇄 이전해야 했습니다. 제왕적이지 않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전격적으로 결정된 후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였습니다. 취임 후에도 중요한 정책들은 이와 비슷하게 즉각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수의 이해가 엇갈린 취약 연령 하향 조정이 대표적입니다. 대선 공약 때도 인수위 핵심 과제에서도 등장한 적이 없는 만 5세 입학안이 교육부 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역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곧바로 지시하며 정책 추진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반발에 밀려 정책은 철회했고 대통령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듯 즉각적으로 결정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 때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해의 원인을 하천 관리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 모니터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지난 2016년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해 구축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이 전국의 유역과 하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대통령의 지시가 너무 즉흥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복잡한 국가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전부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에 곧바로 방향을 정하고 곧바로 지시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은 즉흥적인 통치는 너무나 자주 노출됐습니다. 9명이 하는 야구에서도 감독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검토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직관이 아니라 선수들의 실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선수를 기용합니다. 또한 그만큼의 자료로 상대팀을 분석하고 작전을 짜게 됩니다. 하물며 사안에 따라 수십 년간 구축된 시스템, 혹은 수천만의 이해관계가 달린 사안, 그리고 복잡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 문제를 즉흥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리더에게 요구하는 사안은 신탁을 받듯 직관적으로 내리는 결정력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해주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의견을 조정하며 합의를 구하는 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하고 전문 지식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100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할 것을 기원하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합의를 추구하는 소통을 주문해 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100일 맞은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것은 입니다. 정권은 유한할 수 있으나 국가의 쇄신과 발전은 지속되어야 함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